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영업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오즈모로 변신했습니다. 역시 요즘 대세는 오즈모가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는. 자, 오늘 8월 8일 8땡이네. 8월 8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막 저도 출근했기 때문에 영업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문의나 카톡 문의 있으면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잠을 좀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좀 설쳤는지 얼굴이 좀 붓고 눈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자, 영업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다 해놨어요, 사장님. 네, 오늘 오셔도 돼요. 12시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9시 반 땡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오전에 정신이 없네요. 준비하느라고. 우체국 택배가 뭐 하나를 놓고 갔어요. 요거 하나 우체국 택배 온 게 있구나. 여기 온 김에 저희 창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 보물 창고. 짜잔. 매장 옆에 조그만한 케이스들, 자재 보관할 수 있는 보물 창고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쿨러하고 케이스들 이렇게 있어요. 아이구즈 S100도 있고 DS900도 있고 잘만 쿨러도 있고. 덥네요, 날씨가. 자, 오늘 오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PC는 저번 주 브이로그 영상에 올라왔던 PC고요. 얘 같은 경우에 전원은 켜지나 화면이 안 뜨는 증상. 근데 출장기사가 왔다 간 뒤로 가져간 뒤로 그 다음부터는 전원도 안 들어오는 거. 요거 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메인보드 불량으로 판단돼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보드 불량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400F CPU 불량도 났고요. 메인보드 불량 났고 DDR4 8기가 메모리 하나 불량 났고 총 3개가 불량이에요. 고객분이 어저께 깜짝 놀래고, 물론 저도 좀 놀랬긴 했지만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고장인지 출장기사가 한 40분 정도 가지고 갔다는데 그 40분 사이에 뭔가가 발생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의심은 솔직히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객분은 연락이 없으시네. Z390 메인보드 고장인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으시네요. 오늘 제가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입고가 된 거고요. 구입한 지는 몇 달 안 됐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메모리가 하나 불량이에요. 메모리 삼성 DDR5 5600인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아직 25년 23주차든가 아직 보증이 좀 남은 것 같아요. 메모리 AS 대행으로 해서 보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도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C 자체를 통째로 구입을 하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각각 부품들을 따로따로 사셨고 메모리는 당근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당근이 은근히 잘 팔리나 봐요. 당근으로 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나도 당근 장사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당근 거래가. 중고는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이 PC는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저번 주 브이로그에 올라와 있던 거고요. 오늘 찾아가실 거예요. 메인보드 이지디버그 CPU에 불이 들어오는 PC. 제가 메인보드하고 파워하고 센터로 점검 테스트 보낸다고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메인보드는 불량 판정 받아서 리퍼로 교체 받았고 파워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이 없는데 리퍼로 받아보겠냐 해서 일단 리퍼로 받았습니다. 주는 메인보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됩니다. 오늘 찾으러 오실 겁니다. 이지디버그 CPU에 불 들어오는 거 참 애매하죠. 예전에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CPU에 불이 들어오면 꼭 CPU 불량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CPU 불량도 있고 메인보드 불량도 있고 얘는 메인보드 불량이었어요. 좀 이따 오시면 제가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핑크 요 PC는 그래픽카드 온도 높은 거 센터 보내놓은 상태고요. 서멀 제도포 작업으로 보냈고 요게 얘기하기에 따라 약간씩 또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멀 제도포 우리 매장에서 해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소비자 생각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장마다 달라요. AS 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소비자가 똑같이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비용을 낸다고 치면 일반 컴퓨터 매장에서 뜯어서 서멀 제도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5만원 7만원 받는 거하고 그래픽카드 센터에 입고해서
유상수리 3만원으로 처리받고 저희가 AS 대행으로 28,000원 비용을 받고 소비자가 내는 돈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센터 입구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써멀 제도포를 안 하고 센터로 보내서 한 겁니다.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써멀 제도포 작업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면 한 3만원 내외 정도 청구를 해요. 보증기한이 지났어도 써멀 제도포 작업은 그래픽카드 업체에서 한다.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지불하시면 센터에서 제도포 작업을 해준다. 돈만 생각하면 당연히 저도 제가 뜯어서 제가 써멀 발라서 5만원 받고 하는 게 낫죠. 제 수익이 더 높아지죠. 하지만 그 사이에 뭔가 모를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써멀 패드 같은 경우에도 두께가 다 달라요. 0.5mm, 0.7mm, 1mm, 5mm, 2mm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두께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센터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어찌됐든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같은 돈을 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 입고된 상태 다음 주 중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고객분도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센터 입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얘는 할 거고 어제 입고된 거고요. 케이스 재조립 작업입니다. 기존 케이스가 요건가 봐요. 어디서 많이 예전에 보던 케이스죠. 프랙탈 디자인 건네. 가져오신 것도 프랙탈 디자인이네. 프랙탈 디자인 디파인 XLR2라는 모델인데 이걸로 케이스 교체하실 건가 봐요. 재조립 작업이고 그러면서 CPU하고 보드도 바꾸신다 하셨고 보드는 B760M DS3H DDR4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장 카드도 꽂아야 되고 하드디스크를 7개인가 8개인가를 꽂으신대요. 거기에 지원이 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SATA 케이블하고 전원 케이블들을 다 빼달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재조립 작업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오늘은 못하고 월요일부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래 8월 12일 날 출고하기로 되어 있는 PC인데 어제 작업 끝내놨고 고객분이 오늘 찾으러 오신다고 아까 전화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벤투스 420이라는 케이스는 이번에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괜찮네요. 그냥 심플합니다. 그리고 대입은 케이스들 보면 기본 펜, 하단에 기본 펜 주는 케이스들이 꽤 많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리버스로 하단에 펜 3개 일체형 펜을 주더라고요. 전면 셋, 후면 하나, 하단, 일체형, 펜 3개 이렇게 기본으로 줘요. 요즘 대입은 케이스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그래픽카드 업체에서 주는 지지대에 장착을 했고요. 케이스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픽카드도 튼튼하게 해놨고 요거 조립하신 분 지인분이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구성으로 한 대 사고 싶다 하셔가지고 견적을 어저께 내봤는데 확실히 제가 저번 주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객분께서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신 거라고. 똑같은 구성으로 어제자로 샵 다나와 견적으로 했더니 70만원 올랐더라고요. 지인분께서 주문하셨는데 똑같은 구성으로 2주일 사이에 70만원이 올랐다. 이분이 좀 현명하신 거다. 제가 오를 거라고 또 얘기도 했지만 진짜로 그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성으로 지인분께서는 어저께 70만원 더 오른 가격으로 주문을 하셨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픽카드도 계속 올라요? 왜 오르는 거야? 그런 궁금증밖에 안 들어요. 메모리 수급 부족이라는 건 알겠지만 가격이 왜 갑자기 확 오르는 거야? 하여튼 오늘 찾아가실 계획입니다. 자, 오전 브리핑 끝냈고요. 저번 주 브이로그 영상 잠깐 얘기해보면 확실히 오즈모 카메라가 더 깔끔하고 밝고 또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송수신기가 오즈모에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달면 되고 훨씬 나은 것 같죠? 저도 영상 편집해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9버전을 쓰다가 10버전을 쓰면 좀 나아졌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10버전을 쓰다가 9버전을 쓰면 확실히 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모니터 FHD 쓰다가 헤르츠 높은 거로 바뀌거나 그러면 별 차이 없는데 할 수도 있는데 헤르츠 높은 거 쓰다가 기본 75Hz로 딱 내려가 버리면 차이를 느낀단 말이죠. 우리 몸이 우리 눈이 바로바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 쓰다가 낮은 거는 쓰기 어렵다. 전자제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약 주실 때 별 내용을 안 적으셔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메인보드에서 전원을
키니까 불을 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뭐가 고장이지? CPU가 고장인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전원을 켜면 안 켜져요? 아니면은? 그래서 그때 안 켜져. 전원을 눌렀는데 안 켜져가지고. 예, 안 켜져서. 그래서 제가 아수스 쪽 메인보드로 맡겼어요. 대원시티에서 메인보드가 고장이다 해가지고 메인보드를 바꿨어요. 아, 고장이 났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무상으로 받았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꽂으니까 램 쪽에서 계속 해가지고 여기 디버깅 거기 노란 네, 주황불이 계속 뜨더라고요. 램 쪽에. 네네. 그래서 그럼 램이 문제다 하고 통째로 들고 가서 대원 CTS 가서 하니까 램이 좀 고장난 것 같다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CPU랑 다 확인했는데 문제 없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거 램이 클레브 거여가지고 네. 서린에 가서 또 했어요. 서린 쪽에서는 램 끼워보시더니 문제 없다고 잘 켜지는 걸 또 봤어요. 네. 계속 디버깅 노란불이 램에 껴가지고 그래서 램도 닦아보고 막 CPU도 다시 껴보고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원이 안 들어와서 이 전원은 들어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서 메인보드를 센터로 가져갔더니 네. 거기서 불량은 맞다. 네, 불량 그래서 맞죠. 교환을 해줬고 네, 네. 그 뒤로 고객분이 다시 조립을 하셨는데 네, 네. 그 뒤로는 주황색 불이 들어온다. 램 쪽에. 메모리 D램 쪽에. 네, 그쪽에서 이제 해봤는데 둘 다 대원 CTS랑 서린에서 네. 대원에서는 고장났다고 하고 네. 서린 가니까 잘 켜져가지고 네, 메모리 이상 없다. 네, 이상 없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CPU가 뭐예요? 저 983D. 983D요? 그래서 지금 그래픽카드는 안 꽂아오신 거예요? 내장 그래픽으로? 여기 차에 갖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내장 안 써가지고. 네. 우선 저는 켜지기만 하면 제가 다 조립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일단 내장으로 보죠. 네. 네. 일단 보드는 센터에서 교환 받았다고 하니까 네. 보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거 지금 계속 노란불이. 일단 봐야죠, 저도. 거기선 다 잘 내고 0.5는 네. 안 되네요. 근데 메모리 왜 하나만 꽂혀 있어요? 하나를 갖고 있기는 해요. 이거 하나만 꽂아도 그랬어요? 네. 왜냐면 얘들은 한 쌍이잖아요, 세트가.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씩만 껴보고 두 네, 개 네. 끼고 각자 또 따로따로 하나 했는데 다 정상으로 아, 서린에서 나왔어요. 서린에서는 테스트 다 했어요? 네. D램에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조립을 잘못했나 하고 한 번 더 조립을 했는데. 그 CPU는 그러면은 고객분 CPU 꽂아가지고 메인보드 센터 들어가서 네, 맞아요. 같이 저 테스트했어요? 들고 갔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래도 해줬네요. 왜냐면 똑같은 대원 거여가지고. 아, CPU도요? 네. 아, 그랬구나. 대원에서 다 네. 해주더라고요. 둘 다 대원 거니까 그냥. 네, 맞아요. 맞아요. 파워 테스트 하기로는 이상이 없다고 뜨고요. 메모리를 일단 바꿔봐야죠, 뭐 저희도. 이 스티커 이건 뭐예요? 아니, 요거 끼면? 네. 아. 근데 서린에서는 이거 끼니까 보여주는 네. 거예요. 컴퓨터 잘 네. 켜진다고. 저희 걸로 한번 꽂아보죠, 그러면. 아니 제 거 하나 있는데 더 가져올까요? 차 안에 있긴 한데. 6400이네요. 32기가네요. 용량도 크네. 작년에 딱 그 알리에서 세일할 때 이게 세일해가지고. 알리에서요? 네. 서린 걸로? 네. 어.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줄 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줄? 일단 파워를 바꿔보죠. 저희 파워로 바꿔볼게요. 지금 고객분 CPU로 센터에서 다 정만 받아보셨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도 아니라 그러고 CPU도 아니고 보드도 아니다 그러면 네. 파워가 의심스럽죠. 그럼 뭐 1000W짜리 저희 파워로 꽂아서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메모리 꽂아도 안 되니까요. 지금 5600짜리 시금치 꽂아도 안 돼요. 저도 제 거 부컴에 있는 걸로 하나 꽂아보긴 했는데 안 돼요. 아, 꽂아봤어요? 네.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의 간 거여가지고 네. 센터를. 왜냐면 그게 안 되면 램이 문제다라고 딱 나오는데. 네네. 아까도 제가 요거에 대해서 멘트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CPU에 불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딱 하나가 아니에요. CPU는 너무 복합적이에요. 네. 보드, CPU, 파워 다 있어요.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찾아가실 건데 저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CPU에 불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는 보드 불량.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줄은 아는데 네. 이렇게 고장난 건 처음이에요. 대원에서 다른 그런 메모리 꽂아봤어요? 네. 안 되는데? 대원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 D램에 불 들어오거든요. 제가 CPU를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뭐. 대원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메모리일 텐데 지금 메모리 저희 걸로 꽂아도 똑같고 파워도 지금 꽂아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CPU를 바꿨는데 잘 돼. 그러면 다시 대원 가셔야죠. 근데 거기서는 CPU 제 거 꽂고 했는데 잘 켜져가지고. 지금 CPU를 바꿔볼 텐데 바꾸고 나서 할 얘기긴 한데 바꿔서 잘 돼. 그러면 다시 가셔서 얘기를 해야죠, 뭐. 썸물도 너무 많이 바르셨는데. 펴 바르긴 했는데 너무 떡지게 발라. 일단은 제가 지금 CPU를 바꿔볼 거고요. 일단 바꿔보고 얘기하시죠. 저희도 동일한 9800이 있거든요. 저희 걸로 바꿔볼게요. 차라리 CPU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만약에 해소도 안 된다 그러면 고객분 CPU 메모리
또 저희 보드에 꽂아가지고 또 테스트 해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언제요? 작년 2월. 아, 작년 2월. 1년 넘게 쓰셨네요. 4월인가 그때쯤에 CPU가 그냥 의문사해가지고 그때 새 걸로 바꾸고. 그럼 고장도 한번 났었네요. 네. 그럼 대원 센터도 처음 방문이 아니시네요? 대원은 많이 가봤죠. 아, 많이 가봤어요? 5번은 갔으니까. 대원은 그렇게 많이 갔어요? 아, 왜냐면 옛날 컴퓨터 고장나면. 아, 예전 PC도? 막 그러면 자주 가니까. 아, 자,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희 CPU 꽂은 거고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인터넷에 주황불 치니까 다 맨날 아는 그런 것만 나오고 CPU가 고장났습니다. 네. 뭐 메모리를 닦아보세요. 알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그런. 저희 메모리로 할게요. 동일한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보드 같은데? 지금 저희 흑금치, 옛날 말로 시금치 메모리 꽂았는데도 똑같아요. 보드 같은데요? 파워도 저희가 바꿔봤고, 메모리 저희가 바꿔봤고, CPU 지금 저희 9800 3D 꽂혀있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계속 안 되면 고객분 메모리, 고객분 CPU 저희 보드에 꽂아가지고 누드 테스트로 진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해가시죠? 일단 한 2분 정도만 기다려볼게요. 메모리 트레이닝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볼게요. 그 사이에 제가 누드 테스트 준비 좀 할게요. 똑같죠? 끄도록 하겠습니다. 켜볼게요. 저희 X870 보드에다가 장착한 거고요. 디버그는 보드마다 달라요. 네, MSI, ASUS 보드마다 다 디버그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디버그가 넘어가냐 봐야죠. 느낌이 넘어가는 것 같죠? 파워 저희 걸로 바꿨어요. 파워 줄이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파워 저희 걸로 바꿨잖아요, 아까. 네. 줄은 저희 거예요. 그러니까 재줄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파워로 아까 바꿔봤잖아요. 네네. 왜냐면 파워에 고객분 줄을 꽂은 게 아니라 저희 파워를 꽂았잖아요. 일단 메모리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계속 트레이닝 중에 있거든요. 파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맹이만 바꿨다 그러면 파워 케이블의 물량인가 케이블 문제가 있나라고 하겠지만 저희 파워 저희 줄을 아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고객분 메모리 고객분 CPU 꽂아서 저희 보드에서 작동이 되면 그냥 이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다? 그죠, 아시잖아요. 근데 새 걸로 바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거기서 다 테스트하고. 만약에 그런 걸 수도 있죠. 리퍼로 바꿨어. 리퍼로 바꿨는데 고객분이 조립하고 뭐 하는 사이에 뭔가 쇼트가 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저는 현재 상태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메인보드가 문제다. 네. 작동하죠. 고객분 9800 3D 메모리는 클레브 32기가짜리 두 개 A2, B2 올라오죠. 얘는 보드 분량이 맞다. 이 메모리가 진짜 분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32기가 두 개 테스트 하려면 5시간은 걸릴 거예요. 보드 분량이다. 네, 다시 센터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메인보드를 배지하는 이유가 아까부터 네. 일주일 전에 바꾸고 직접 센터 내방 3일 전인가 4일 전에 했을 때 네. 제 거 CPU랑 메모리를 끼운 다음에 그 메모리 하나 꼈을 때 그 스티커 붙이고 있을 때 안 켜졌는데 그 외 거 하나 꼈을 때는 됐거든요. 거기서 뒤집어서 또 생각해 보세요. 저 클리브 메모리를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어. 그죠? 설이네. 근데 거기서 테스트 해봤는데 메모리 이상이 없대. 네. 메인보드 센터에서는 메인보드를 점검을 하는 거고요. 메모리 센터에서는 메모리 자기네 제품을 주축으로 점검을 해요. 정확한 거는 해당 센터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 얘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저희한테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보드에서 고객분 CPU, 메모리 32기가 두 개 꽂았는데 잘 돼.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 메인보드죠. 예, 그죠? 그렇잖아요. 고객분은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솔직히 저희한테 오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확인하려고 오신 거지, 뭐 고객분이 저희 매장에 뭐하러 오셨겠어요. 그쵸? 진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쪽에서는 요게 문제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게 문제라 그러는데 진짜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분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보드 교체했는데 이번 주에 안 돼. 제품이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기사가 저번 주에 교환해 가는데 또 왔어요? 교환 못 해줘. 이러진 않아요.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해주는 거고 소비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비용 청구를 하는 거고 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뭐 2번이고 3번이고 교체해 주는 거고. 이해 가셨죠? 저희는 리퍼로 연속 2번 교체 받은 적도 있어요. 받았는데 5분 만에 나가버렸어. 진짜로 5분 만에 딱 나가버렸어. 또 보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결론은 메인보드 다 다시 한번 교환 받으셔라 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는 직접 센터 방문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아예 저희한테 대행을 맡기시든가
쭉 배내인 걸 거지. 어차피 김포에 보내는 거밖에. 맞아요. 김포로 보내죠. 똑같아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시 장착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부품별로 그냥 가져가실래요? 그러면 CPU하고 메모리 그냥 따로 드릴게요. 제가, 네, CPU하고 메모리는 제가 코일에 싸가지고 드릴게요. 메모리는 여기 싸주시면 되고요. 아, 여기다 드립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시죠. 센터 가셔가지고 다시 점검 받으시고 교환 받으세요. 메모리도 메모리 센터에서 이상 없다 했고, 수리점 갔는데 그쪽 메인보드에다 꽂아가지고 테스트 해봤더니 잘 작동하더라. 저희 CPU 꽂아가지고 보드가 맞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저거 작동되는 걸 사진을 찍어 가시든가. 제가 찍는 거 각도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AS 잘 받으세요. 네, 아유. 이번에 가져오신 AS는 고객분이 황당하신 거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메인보드를 리퍼로 교체 받았는데 설마 또 불량 났을 리가. 그리고 3일 전에 다시 갔다 와서 보드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왔는데 설마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당황해 하셨던 것 같고, 저희한테까지 와서 교체 테스트를 해가면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고 싶으셨으니까 오셨던 건데, 뭐 메인보드 딱 바꾸니까 바로 잘 되는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설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받았고, 보드 다시 교환 받아야죠. 재조립을 할 때 좀 조심히 천천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AS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AS 대행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직접 조립을 다 하실 줄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건 들어온 거 P41. 요즘 P41도 엄청 올랐어요. P41 1테라 지금 40 중반 하고요. P41 2TB 얘가 지금 60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죠. 저희가 용산 안에 있는 매장이 아니고 또 물건을 뭐 한 달에 몇백 대씩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재 수급할 때 소량으로 수급을 합니다. 저희도 한 달에 2,000대씩 팔고 이러면 대량으로 매입을 할 텐데 뭐 그렇지는 못해요. 시소닉 GX850 화이트, 기가바이트 Z890 어로스 프로 아이스, 그리고 기가바이트 5070 에어로. 얘도 그래픽카드가 화이트죠. 일단 이렇게 들어왔네요. 슬림 PC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슬림 PC는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브랜드 PC인가요? 이거 HP 거 같은데? 예. 뭐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재부팅이 되고 그래가지고 네. 파워가 이제 좀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파워를 그냥 단순히 용량 좀 큰 걸로 이렇게 저걸 사서 주문해가지고 했는데 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보니까는 이걸 바꾸려면 또 메인보드까지 바꿔야 돼가지고. 네. 결론은 일단 파워를 바꾸고 싶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시스템이 멈춘다고요? 그 커널 4일이라는 우려가 계속 떠가지고 램이나 CPU는 그래도 검사해봤는데 정상이라 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약간 그림 작업이나 게임 할 때 자주 꺼져가지고 파워가 좀 딸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특히 이제 글로벌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국내에서는 AS도 상당히 어렵고요. 제품 호환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HP 제품이네요. 그 얘기는 이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저 솔직히 똑같아요. 그리고 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워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용량이 뭐 650이나 700 같은 건 없더라고요. 원래 초슬림 파워는 기본 베이스의 PC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파워도 다 그래요. 이제 고객분이 디자인 작업하시고 이것저것 쓰실 거였으면 브랜드 PC를 사더라도 좀 상급의 PC를 사던가 아니면 조립 PC를 사서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좀 이제 뭐 그래픽카드 좀 올리고 하든 뭐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고등학생 때 그냥 사주려다 보니까 그냥 완제품으로 그냥 사는 건데 지금 예. 이제 대학생 되고 하니까는 이제 지금 PC를 맞추기가 좀 부품이 비싸니까 조금 더 써보려고. 네. 예, 좀 살려서 써보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품을 살릴 수 있는 거를 살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뭐 조립으로. 예, 사용을 해주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픽카드는 됩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메인보드, CPU, 그래픽카드 전체적으로 좀 써먹을 수 있어야 사실 그것도 업그레이드나 할 텐데 여기서는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메모리, 그래서 메인보드도 교체하려고. DDR4네요. DDR4 8기가짜리 하나고 그게 지금 단종은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외산 PC의 가장 단점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네. 규격이 맞지 않아요.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4핀, 네. 여기 4핀 끝났잖아요. 네.
안 맞더라고요. 규격 자체가 국내 조립 PC 그 환경하고 안 맞아요. 우리 조립 PC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커넥터 24핀, CPU 4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파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보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래픽 카드 아니면 메모리 그리고 CPU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냥 이제 몇 번은 조금 오래 가겠는데 지금은 한 10분, 20분 지나면 그냥 다시 또 재부팅이 되더라고요. CPU가 12400F네요. 8기가 2개 들어있고 그래픽카드 3060. 디자인 작업 뭐 하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애프터 이펙트랑 어도비랑 그 3D 프로그램 마야 좀 하다가 지금은 휴학중이라 안 쓰고 네. 그리고 그림 프로그램 클립 스튜디오라는 거 하나 쓰고 있긴 해요. 일단 가격 대비 비용을 좀 최대한 줄여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CPU 12400F는 아직까지 쓸만한 CPU예요. 이 CPU 써먹는다 치고요. 네. 메모리도 DDR4 써먹는다고 하고 3060 그래픽카드도 나쁘진 않습니다. 분량만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럼 케이스, 네. 파워, 파워, 보드. 보드. 네. 파워는 저희가 이거 갖고 온 거 그냥 써. 뭐예요? 한번 풀러보실래요? 마이크로닉스였나? 예, 브랜드 이름이에요. 마이크로닉스. 네, 맞아요. 거기 네. 제품의 그냥 가성비- 풀체인지. 가성비 좋은 걸로 그냥 네. 산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사이즈도 안 보고 뭐 그냥 사가지고. 아, 네네. 이게 일반 조립 PC ATX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써먹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박스 없는 벌크 사셨구만요. 650? 아, 스탠다드. 싼 거 사셨네요. 괜찮습니다. 이거 쓰셔도 돼요. DDR4 방식이니까 B760 메인보드 쓰면 될 것 같고요. 기가바이트 제품이 있을 거예요. 추천받은 것도. 네, 그거 추천받은. 왜냐면 그밖에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지금 맞는 게 없어요. 그거에다가 케이스하고 재조립?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운되는 거, 보드 문제라면 보드 바꾸니까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점검도 해봐야 돼요. 메모리도 이상이 있나 없나, 그래픽카드도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한 같고. 번씩 검사를 해보겠는데 뭘로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네. 그 램 같은 것도 뭐 무슨 프로그램 설치해서 뭐 확인하는 것도 해보고 메인보드 교체하게 되면 그냥 네. 이런 것도 다시 다 깔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내가 윈도우 설치한 지가 오래됐어. 좀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 그러면 포맷하고 다시 까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 나는 꼭 포맷하면 안 돼. 나 이거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 올라옵니다. 며칠 걸려요. 작업하게 되면. 네. 이런 거 쓰시면 돼요. B760 어로스 엘리트 DDR4. 네. 그래픽카드 젠5 지원하는 거. 요 모델에 젠4가 있고 젠5가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딱이 되겠네요. 네. 제품이 없어요. 선택군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건이 다양하게 있으면 제가 MSI 보드, 에이수스 보드, 기가바이트 보드 선택하세요라고 할 텐데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저런 것도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 외사는 뭐 사람마다 다르고 기사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정서상 외산 제품이 안 맞다. 부품값도 너무 비싸고 호환도 안 되고 호환성도 떨어지고 이거 보드 불량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갈아요 이거를. 맞지도 않는 걸.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메모리부터 그래픽카드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 제가 보드 가격이랑 알려드릴게요.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도 막차 탔어요. 이제 없더라고요 물건이. 수입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물건도 없대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사업 쪽 그 엔드 유저 쪽을 포기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게 더 클 것 같고요. 작업했던 관련 파워랑 이런 부품 박스들이거든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잡다한 거는 메인보드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파워 전기선 아시겠지만 여기 파워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 케이스 제가 처음 봤어요. 요즘에 그 데이븐 케이스들이 하단펜을 서비스로 많이들 들어있대요. D6인가 D4 이런 애들도 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420이라고 되어 있는데 420 치고는 그렇게 큰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420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픽카드 지질에 그 기가바이트에서 주는 거 다 붙여놨고요. 케이스도 같이 다 물려놨고 기본 드라이버 세팅도 다 해놨고요. 이게 이번에 나온 게 256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256 지원한다고는 저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꽂으신 분은 없고요. 이거 메모리 128기가 300만원. 와. CPU 얘는 확실히 좋아요. 저도 쓰고 싶은 CPU 중에 하나. 이게 285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제 거 영상에서도 그때 비교 영상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성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 싸죠. 성능 비슷하죠. 온도 발열 그렇게 심하지 않죠. 시네벤치 돌렸을 때 80 초반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맞춘 게 285였는데
아, 그래서 그분도 285 얘기하셨구나,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소개시켜주신 분도 네. 그 전화 오셔서 285K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사장님 285K는 구형이고, 270K 이 고객분이 하신 CPU 해야 된다. 가격도 싸지, 성능도 똑같지, 온도 발열도 낮지. 그렇죠.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 했더니, 아, 그러냐고 몰랐다고. 285K는 안 하죠. 그 사장님도 지금 급해가지고. 아,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꼈다고 해야 되는 거야? 70만 원이 올랐다고 해야 되는 거야? 원래 1V 작년에 마셨을 때 그게 140이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256 하니까 메모리만 1200이 나오더라고요. 아, 사장님 저번에 전화 주셨구나. 네네. 그죠? 256 내가 알아봤더니 메모리가 1200만 원짜리더라. 라고.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요? 소형을 돌려야 되니까 아, 일로서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러면은 해야죠. 뭐. 내년에 한 4월쯤에 또 맞추고요. 한 세력 안 아, 그러세요. 자, 아까 오셨던 요 HP PC는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메인보드도 딱 찍으셔가지고 사실 현재 지금 쓸 수 있는 B760 보드에 DDR4 GB 어로셀리트 얘밖에 없어요. 요것도 고객분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메인보드, 케이스, CPU 쿨러 이렇게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저번 영상에서 리뷰 보여드렸던 아이구즈의 S100 미니 타워 케이스로 작업을 하고요. 테스트 작업을 한 다음에 재조립 작업을 할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외산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호환성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파워하고 연결하는 단자 규격이 안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4핀 메인 커넥터, 그리고 8핀 CPU 보조 전원 커넥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외산 제품은 연결하는 단자 규격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보드 불량 나거나 이러면 외부에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HP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엄청 비싸다. 우리나라하고 약간 서비스 정서적인 마인드, 그리고 제품 수급, 가격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다음 주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이요? 계속 모았던 거죠. 메인보드 불량, 네. 파워 불량, 네. 케이스 이것도 불량. 케이스도? 이거 지금 안 꺼잖아요. 근데 파워는 제가 보냈는데 자기네 쪽에서는 이상 없다 했어요. 아, 좀 애매한가 보죠. 예, 이상이 없는데 그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할 때 보니까 그래서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달라, 리퍼로 바꿔달라 했더니 그래 그럼 리퍼로 바꿔줄게 해가지고 바꾼 거고, 바꿀 때 그 제조 연회를 보니까 26년도 6월이더라고요. 새 걸로 준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번에 새로 교체한 사장님은 작년 모델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교체해 준 거는 2026년 6월로 스티커 붙어 있길래 아, 새 걸로 준 거구나. 예, 그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소닉은 아니다. FSP 파워다. 한 번에 잘 되고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 뭐 여러 번 껐다 키고 벤치 돌려보고 다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별 이상 없고. 소리 세게 나는 거는 컴퓨터 자체가 그런 거죠, 그냥. 이 케이스 펜 자체가 약간 소음이 좀 있는 펜이라, 시래기 소리 같은 거죠. 예, 아니면 바이오스에서 조금 수동으로 낮춰주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땐 정상적이던데요. 그래요? 네. 야간에 돌리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밤에 너무 조용하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라이젠 자체가 CPU 온도가 좀 튀어요. 온도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기복이 좀 있는 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행 쿨러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팬도 같이 우웅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우웅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랭으로 다는 소리가 나나요? 공랭도 조금 나는데 오히려 공랭 쿨러가 조금 더 조용할 수는 있어요. 잘 됩니다. 제가 벤치 테스트까지 다 해봤고요. 네. 별 문제는 없고 오셔서 보셔도 돼요. CPU 벤치도 괜찮고요. 그 다음 GCC로 해서 메인보드 드라이버 패치도 다 해놨어요. 네. 요것도 플레이어 온 안 해놓으셨길래 제가 온 해놨거든요. 네. 뭐 제가 더 봐드려야 될 거 있을까요? 아이고, 됐습니다. 네. 주는 메인보드였다. 메인보드는 센터에서 불량 판정 받았기 때문에 불량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게 맞으니까. 아마 메인보드에서 자꾸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제 고장 없이 잘 쓰셔야죠. 예, 조심히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부러워요. 아, 네네. 자, 고객분 한번 볼까요? 엔젝스트 케이스고 직접 조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 아, 옛날 쓰던 건데 뭐 하시려고요? 그 해외에서 가져온 거고 네, 그 그래픽카드랑 쿨러를 다 분해하고 분해한 김에 청소를 하고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하려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그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좀 부러져 있더라고요. 자, 좀 꺼내볼게요. 지지대가 부러졌다고요? 딸깍한 거 있어요.
메인보드에? 네, 앞에 그거는 부러져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쓰셔야죠. 그래픽카드가 빠지지 말라고 한 락이기 때문에 적이 없다고 해서 장착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부러졌다는 거잖아요. 요거. 이건 지지대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걸쇠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래픽카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잠그는 거거든요. 고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착은 되는데 이렇게 강제로 빠지지 말라고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네. 그냥 그 상태로 쓰셔야 돼요. 싫으면은 메인보드 AS 입고 해야 되는데 아, 네. 외국에서 조립하신 거라면서요. 근데 뭐 아마 그러면 국내에서는 AS가 안 되잖아요. 근데 4년이나 지죠. 아, 4년 됐어. 그러면 뭐 그냥 쓰셔야죠. AS도 안 되네요.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청소랑 청소랑 좀 깔끔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픽카드는 가져오셨어요? 아, 네. 일단 다 줘보세요. 하실 거를. 여기서 그래픽카드만 빼셨나 본데요? 펜도 뒤집혔네요. 원래 외국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뭐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아, 이것도 뺀 거예요, 그럼? 아, 네, 이것도 끄다가 청소를 좀 제대로 안 닦이더라고요. 이거 다 뒤집으셨는데? 이것도 거꾸로 다 돌려야 되고, 윈도우 구동되고 이런 걸 확인하셨냐고. 아, 그거까지 확인 안 했어요. 전원이야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장착 예, 시험하니까 이게 똑바로 고정이 안 돼가지고. 나사나 이런 뭐 뒤에 뭐 브라켓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니, 그게 청소하다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날 다 줘보세요, 다. 가져오신 거. 그런 것 같은데. 가져온 걸 다 줘요, 날. 일단은 그래픽카드 장착해서 시스템 구동되는지 보고요. 구동되면 좀 이따 오늘 오후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만약 구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맡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빠지던데요. 자꾸 뭐가 빠진다고. 이게 자꾸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나요? 나사를 박아야죠. 아, 이게 나사 안 받고 자꾸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사를 박아야죠. 나사 안 받고 자꾸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파워도 뗐나 본데? 파워도 위에 나사가 다 안 박혀 있네요. 아, 네. 아니, 근데 처음에 뺀 적이 없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나사를 안 박으셨네요. 제가 나사 박아줄게요, 그럼. 작동은 되긴 되네. 어디 보자. 12600KF에 16기가 2개고요. 그 다음에 P32 1테라고 윈도우 구동되는 거 보고 구동되면 그럼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작업 시간은 필요하니까 지금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좀 이따 오세요. 그 사이에 제가 청소 좀 하고 제가 나사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뒤집고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오늘 만약 급하다면 오늘 그렇게 해드리고 아니시면은 다음 주 중으로 오시면 돼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오늘 오실래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 저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수할게요. 이번 PC는 외국에서 사용하시다가 국내로 가지고 온 것 같고요. 가져오면서 아마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CPU 쿨러 이런 걸 탈거를 해가지고 가져온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와서 재조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랭 팬들도 흡기 배기 다 뒤집으셨어요. 요거 다시 원위치하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착해보니까 잘 되거든요. 그 락 걸쇠 요 부분이 지금 깨져가지고 이게 딱 잠기지 않는 건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인위적으로 빼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유되면 지지대만 하나 이렇게 딱 세우는 걸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객분이 자꾸 처진대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나사를 안 조였어요. 나사를 안 박으니까 자꾸 처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청소 그리고 이 후면 부분에 약간의 선정리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출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윈도우 구동도 잘 되네요. 싹 작업 다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 작업을 하고 왔고요. 일단 쿨러 걸쇠 핀 요게 한쪽이 없어요. 잃어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히트싱크가 보시면 휘었죠. 야 이거 휘니까 갑자기 잘만의 휨 제로 쿨러가 생각이 나네요. 이게 휘었어요. 이게 좀 두 손으로 해서 좀 펴야 될 것 같고 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써멀 제도프 작업부터 다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넘치는 써멀 여기에도 지금 써멀이 꽉 찼죠. 그리고 CPU 팬이 좀 시끄럽다? 좀 세게 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듀얼 팬이다. 하나는 CPU 팬에 꽂았고 나머지 하나는 펌프에 꽂았어요. 펌프가 풀로드다 보니까
팬이 세게 도는 거죠. 이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볼 때마다 조금씩 할 게 늘어나네요. 자, 작업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켜볼게요. 고객분께서 패스워드를 알려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쳐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까지는 진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부팅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걸쇠가 잘 안 맞아요. 되게 늘어진 것도 많고 해가지고 어떻게 달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야매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임시로 걸쳐놨어요. 이거 고객분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찌그러진 게 많고, 이쪽에도 그렇고 다 찌그러져가지고 제대로 나사도 잘 안 박혀요. 아마 외국에서 오면서 들어오면서 충격에 찌그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그래픽카드 선을 구멍 여기다가 뺄 거 그랬나? 보기 싫은데. 그래픽카드 전원선을 다시 빼서 이쪽이 아닌 요 구멍에다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기 싫은데요. 자, 요거만 조치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재조립 작업은 끝. 오전에 말씀드렸던 핑크 그래픽카드 써머 제도포 작업, 그래픽카드가 완료돼가지고 바로 입고됐네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자, 한번 장착을 해서 얼마나 온도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70 Ti 벤투스 3X 12기가짜리, 진행성 물량, 3D 게임 중 일반화적인 사용 중 화면 깨짐, 풀로드 테스트 시 온도, 서머그리스 불량 및 높은 온도로 인한 이상 증상 확인 됐네요. 서머그리스 제도포 진행했고, 그리고 풀로드 테스트, 온도, 3D 스트레스 테스트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분이 좋아하겠네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빨리 진행이 됐어요. 다음 주쯤 돼서야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났어요. 저도 궁금한데요, 몇 도나 떨어졌을지. 온도 높음으로 인한 이상 증상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더 홀가분해지는데요. 자, 퍼마크 테스트 하기 전에 기본 IDC 온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070 Ti 벤투스 3X GPU 온도 지금 IDC 31.4도고요. 핫스팟 39.2도입니다. 여기서 퍼마크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 실행하면 핫스팟 온도 105도 넘어갔거든요. 과연 몇 도나 나올지 보시죠. 한 3분 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4분 지났네요. 데이터 보면 핫스팟 여기 있죠? GPU 핫스팟 온도 84도, GPU 온도 72도. 아주 좋아졌네요. 105도가 넘었던 핫스팟이 84도로 훅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고하면 되겠는데요. 시스템이 이제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물량 입고가 됐네요. 대입은 벤투스 420 케이스하고 NGX 크라켄 플러스 360RGB, 그리고 CPU 270K 플러스 이렇게 입고가 됐고요. 나머지 구성들은 여기 있네. 5070 P42 1테라 2테라 Z890 어로스 프로 아이스, 이렇게 구성이 차후에 조립을 할 구성이고, 메모리가 아직 안 왔어요. 메모리 아마 월요일 정도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이트 케이스 구성하고 비슷하죠? 맞아요. 그 제품 구입하신 분의 지인분이 동일한 모델로 주문하신 거예요. 메모리 도착하고 나서 다음 주 초에 세팅을 해서 출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600짜리 삼성 8기가 메모리 하나 꽂혀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인식을 하네요. 메모리 테스트 통과하고요. 인식 안 하는 요 메모리 8기가 요거만 센터로 입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DDR5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 보시면 출고 연월일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2534라고 적혀 있죠. 25년도 34주차 제품이라는 얘기고요. 월요일날 센터 입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구동해서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요 정도면 통과. 1시간 8분 정도 걸렸고 거의 다 끝나가네요. 지금은 퍼마크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4070이네요. 갤럭시 모델이고요. 현재 3분 35초 플레이하고 있는데 GPU 최대 온도는 71도, 핫스팟 온도는 84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스파 온도가 조금 더 낮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84도, 85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 GPU 온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OCCT 체크부터 조금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만 AS 교체받으면 뭐 나머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하루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한 20분 있으면 퇴근 시간 딱 끝나네요. 오늘은 그렇게 바쁘진 않았고 약간 쉬엄쉬엄 천천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여름 휴가 딱 지난 다음 주말이라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한가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가할 때는 또 좀 쉬면서 일을 하고 바쁠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에 맞아서 그런지 목이 좀 쉬네요. 다음 주부터 날씨가 조금 더 꺾인다고 하니까 조금 무더운 날씨는 이제 앞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날